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보면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 기법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3월 31일 금요일 촬영분입니다. 지난번 벌써 이제 3회째인데 반응들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종목을 발굴을 하고 또 발굴을 했을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52주 신고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도 한 거의 100종목은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만 100종목의 또 새로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뭐 1분기 마지막 날이지만 1분기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52주 신고가가 지금 100종목이 넘어가는 속주라면서 굉장히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뽑아 오셨습니까? 저 이수페타시스라는 MLB 기판 관련주를 가져왔는데요. 신고가를 이번 주에 기록을 했었고 리포트도 같이 가져왔는데 1월 30일에 발간된 리포트거든요. 네. 유한타증권 백길현 연구위원님이 발간한 리포트였는데 이때 제목 자체가 좀 챗GPT 찐 수혜라고 하셔가지고 저 이때 좀 관심을 갖고 봤었고 그때부터 좀 공부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백길현 연구위원님 리포트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14,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챗GPT 찐 수혜라고 하셨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 6,500억 원대 마감을 했었고 종가는 1,380원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2개월 포워드로 6.2배, PBR 1.8배, EPS는 1,663원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는 7,274억 원을 전망이 되고 있고요. YY로 13%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단에서는 1,410억 원으로 YY로 약 21% 증가 전망입니다. 애널리스트분 컨센서스가 시장 컨센 대비로는 조금 더 불리시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모멘텀이 좀 높은 편이다, 그죠? 네. 매출액 자체는 13%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2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캔슬림에서 current quarterly earning이죠, C가. 네.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분기 이익이 좀 급등을 하는 모멘텀이 있었나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네. 컨센서스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익 성장이 가파를 걸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진 거다. 그러면 분기 모멘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아직까지는 이익 네,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익 모멘텀을 항상 예측을 하면서 미리 움직이니까요. 네. 그죠? 그렇게 이익 증가가 있을지 합리적인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점이 이 백기련 연구원님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2년도 4분기 실적 프리뷰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게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발간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네. 4분기 예상 매출과 이익을 예상하신 수치가 실제 발표치랑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리포트가 1월 달에 나왔단 말이죠? 네, 1월 30일입니다. 1월 달에 굉장히 좀 빨리 챗GPT 수혜주다라고 네네. 콜을 좀 빨리 하셨네요. 네. 잘하셨네. 그래서 그냥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챗GPT 수혜 전망이라는 카테고리고요. 미국과 중국 분쟁에 따른 반사 수혜가 지속되어 있는 가운데 챗GPT 사용량 증가가 촉발하고 있는 AI 기반 클라우드 수요 확대가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챗GPT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가 이를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시장 확대로 인한 여타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투자 또한 증가할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한 연산 속도 그리고 능력 향상은 GPU 수요 증가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동사의 주력 고객사인 엔비디아 사양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편 동사는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셋업 스케줄이 좀 당겨지고 있다. 2023년 및 향후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주 고객사가 엔비디아예요? 또? 네, 이게 원래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선전인가 그쪽에서 예. MLB 기판들을 좀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중 무역 갈등 일어나면서 작년 3분기, 22년 3분기부터 아마 얘네가 이수페타시스 쪽에서 그쪽으로 아마 발주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사가 생겼고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연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고객 G사의 대규모 수주가 이어졌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G사는 구글입니다. G사는 구글이에요, 또. 네. NB사가 엔비디아. 그러네, 엔비디아니까. 네. G사는 또 네. 구글에서도 구글, 주문을 받고,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까지. 인텔까지 고객사예요. 그리고요, 또. 그리고 실제 주가만 보더라도 2020년도에 뭐 기판 애들 완전 박살나서 50% 빠진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고 이게 작년 3분기에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도. 네. 사큐 일단 뭐 OP 마진 자체가 19%나 된다는 점이 조금 그 부분이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YOY로도 일단은 플러스 106%였으니까 이 전망치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실제 발표된 네. 수치가. 그렇고 올해 1, 2, 3월 달에 이 캔슬림에서 이제 그 리더스 앤 레거스에 보면 이쪽 섹터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요. 이번 1분기 1, 2, 3월 달에만 78% 정도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닥 대비는 14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랑도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그 리더 쪽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 기판 섹터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전 글로벌로 봤을 때 한 2위, 3위? 그래도 리더라고 보면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한 2위 사업자인데 원래 이게 대덕전자나 국내 다른 기판 업체들도 MLB 사업을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 MLB 사업부를 다 플리츠 BJ나 다른 네.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수익성이 더 좋고 그게 앞으로 더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낙수 효과가 여기로 내려온 거죠. 네, 경쟁사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발주도 늘어나고 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여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고 타겟 프라이스 제가 잘못 적었는데 14,000원입니다. 밑에 코멘트 보시면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74억 원, 1,41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현 주가 기준 동사의 23년 P 멀티플은 3.9배 수준으로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는 판단이라고 하셨었고요. 글로벌 고단층 MLB 공급업체들의 23년 예상 실적 기준 평균 PER 멀티플이 1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TTM과 대만 GC는 동사와 같이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수혜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MLB 전문 업체고 TTM과 GC의 23년 PER 멀티플은 각각 9.6배, 8.6배의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중국 업체가 최근에 그 주가가 강한 주식이 맞아요. 있지 않았나요? 네, 지난주 우리가 발표했던 그거 호전 주식이라는. 호전 주식, 네네, 그죠. 맞아요. 이 회사랑 같은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는 지금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보면. 그러면 캔슬림에서 N이 그 뉴 프로덕트나 뉴 매니지먼트 뭐 아니면 신고가 여기서 신고가는 이미 나고 있으니까 네. 52주 신고가는 나고 있고 그러면 뉴 프로덕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뉴 클라이언트도 해당되나요? 네, 뉴 프로덕트 MLB는 기존에 하고 있었긴 한데요. 챗 GPT라는 새로운 또 이 새로운, 네네. AI 생성형 AI라는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네네. 여기서 또 이제 리포트 제목이 챗 GPT 찐수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요 모멘텀이 생겼다고 또 볼 수 있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도 하반기쯤에는 회사가 지금 MLB 관련해서 증설 중에 있거든요. 완공 시점이 내년도 하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증설을 한 게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 완공 예정이라는 말이죠. 이런 B2B 기업은 이 증설 모멘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죠? 증설되고 났을 때, 이 PQC에서 수요만 받쳐주면, PQ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니, 오은숙 주임이 TP를 15,000원? 14,000원. 1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15만원으로 적어왔는데 이 나중에 15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멀티플 지금 6배 수준이잖아요. 12개월 포워드로. EPS가 1,600원. 네, EPS가 1,600원이고 근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 딱 14,000원 제시하셨는데 이게 딱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기판 업체들이 아무리 그 수익이 잘 나고 해도 항상 그렇죠. 8배, 많게는 10배 맞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딱 맞춰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표준가. 약간 이게 뭐 독과점적인 그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면 PR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아까 뭐 중국 업체 네. 호전 호전 주식 주식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나게는 안 할 거다 그죠. 하지만 1,40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 이게 리포트 나오던 시점의 시총인가요? 아니면 전일 종가. 오늘 전일 네, 전일. 3월 30일 네, 목요일 종가. 목요일 종가로 1,380원 기준으로 했을 때 6,500억이니까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죠? PER, PBR 밴드 차트가 있나요?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PER 밴드도 있고 PBR 밴드도 있는데 PBR 밴드 기준으로 거의 중산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올라갈 때는 PBR 한 얼마까지 가나요? 한 3배, 3.5배 그 정도 수준까지 3.7배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PBR 3.7배. 그리고 지금이 PBR 1.85로 적혀 있네요. 네. 3.7배면 여기서도 2배 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네. 최고치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최고치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 정도 갈 수가 있고 1,400억 중에 네. 그래서 일단은 TP 14,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기관 동량 캔슬림에서 캔슬림 SLI에서 I가 기관의 수급이니까 최근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관에서 1개월 동안 1.48% 확대를 했고 네. 외인은 0.73%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관 외인 모두 사고 있다라고 돼 있고 S가 이제 슬림에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증설과 관련해서든 뭐든 뭐 유상증자나 특히나 전환사채가 뭐 많이 발행돼 있으면 또 그게 이제 주주 가치를 갉아먹게 되는데 뭐 그런 거는 혹시 있나요? 전환사채는 보지 못했고요. 21년도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21년도에 유상증자는 네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을 거고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거는 없습니다. 안 하겠네요. 자사주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번에 증설을 네, 앞두고 그죠? 예, 공격적인 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수페탈시스 백희련 연구원이 쓰신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